송원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아침부터 여러 가지 좀 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전했는데요. 이 돈 문제는 좀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부터 여쭤볼게요. 전주지검이 문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별장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압수수색 일단은 어떤 의미로 보셨어요? 지난주에 가장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문재인 부부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했고요. 예. 그다음 이 문다혜에 대해서 집, 사무실 모두 압수수색을 했고요. 네. 임종석에 이어서 조국을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네. 모두 문다혜 그 남편이었던 서모 씨를 그 타이스타 제재 취직을 하고 특혜를 준 부분, 예. 이게 주고받고 뇌물 성격이었는데 이걸 단지 직권 남용으로 이 압수수색을 할 것이냐.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압수수색은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이건 뭐 모두 다 알다시피 검찰총장의 사인이 나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대통령실에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혐의로 과연 압수수색을 했느냐. 압수수색 영장이 다 떨어진 것이고 계좌 추적 영장이 다 떨어진 것이거든요. 예. 검찰이 이걸 바로 문재인 뇌물로 혐의를 적시를 했어요. 예. 뇌물 혐의 피의자입니다. 이 정도 아니면 압수수색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3자니 직권 남용이는 이걸로 시작하지 않고 바로 문재인 뇌물로 갈 수 있다라는 검찰의 자신감을 보인 겁니다. 이 증거에서. 예. 이게 제3자 뇌물은 또 더 복잡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부정청탁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충격적이었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구나. 바로 칼 것이 문재인에게 간 겁니다. 가면서 모든 이 관계되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한결같아요. 예. 자신들은 몰랐다. 뭐 전혀 관계를 하지 않았다. 조국도 그랬고 임종석도 그랬고 진술 거부를 하고요. 문다혜는 꼭 남의 일을 이야기하듯이 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라는 식이에요. 이건 저는 문재인의 사인이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나에게 다 넘겨라. 이 지금 문재인도 변호사입니다. 네, 네. 이 재판에서 이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정치적으로 다 계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윤석열의 직접 대결로 이건 가져갈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도 문다혜 관계가 되는 것이고 김정숙이 관계가 되는 것은 문재인에게 모두 다 넘겨라.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부 일치해요, 이 태도들이. 예. 문다혜 압수수색할 때 사실은 압수수색 자체도 사실 좀 국민들에게 관심사였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피의자 문재인 이런 게 적시된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이 사건의 그렇죠. 본질의 문제이라고요. 이렇게 잘 하지 않거든요. 예. 다른 혐의로 가져가다가 이제 소위 이 참고인으로 불러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증거를 확보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확보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지지 않으면 사실 전직 대통령 요즘 이 법원의 분위기가 가능하면 압수수색 영장 계좌 추적 구속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문다혜 씨 소유 별장 문제도 좀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압수수색 당시 제주별장 압수수색 당시에 경위 전반에 대해서 지금 전주지검이 자료를 확보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선 이 문제 다혜 씨가 2022년 7월에 이 제주별장에 별장과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원소유자가 송기인 신부로 확인이 됐습니다. 송기인 신부 어떤 인물인지 딱 떠오르죠. 송기인 신부가 별장도 가지고 있었네요. 그것도 새로운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 이 문재인에게 딱 걸리는 사례이기도 하지만 송기인 신부가 가지고 있던 별장을 문재인에게 넘겨줬다. 문재인과 송기인 신부 간의 거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이 송기인 신부의 관계는 이 노무현 문재인이 같이 변호사를 할 때부터 부산에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관계고 뭐 거의 가족 같은 관계고요. 네.
지금 참 재밌는 게 이번에 그 제주도 별장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뭐 그냥 집입니다. 집이에요. 이제 문다해로 보면 다른 또 하나의 집이기 때문에 별장이 되는 건데요. 아, 이 종로구에 있는 집이요. 예. 예. 저기에 이 송기인 신부도 저기에 가서 생활한 적이 있고요. 그동안 이 송기인 소유로 이 제주도 별장이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저기를 자주 방문합니다. 아, 그렇군요. 대통령 시절에도 저기를 갔어요. 그리고 요즘 심심하면 그 제주도 가서 그 반바지 입고 사진 찍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 저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게 문다해로 명의 이전이 됐구나라는 걸 2022년에 그 뭐 3억 8천이던데요. 그 굉장히 제주도에서는 핫한 지역입니다. 그죠? 그 지역에 이제 3억 8천으로 넘겼는데 저건 솔직히 저게 일단은 그 유산으로 보입니다. 이 문재인이 유산 상속을 문다해에게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저게 송기인 신부가 저걸 가지고 있을 때부터 이게 문재인이 관여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봐야 돼. 그 원래부터 문재인과 문재인 소유였는데 송기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에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 송기인 신부와 문재인의 뭐 이 동거래 관계는 과거에도 제가 지금 기억이 깜빡깜빡하는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가족 같은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가 조금 더 나와봐야 저게 지금 검찰이 다 확보하고 있거든요. 지금 3억 8천이 현금으로 모두 일시불로 계산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기인의 신부가 이걸 구매한 것은 언제였으며 어떻게 구매됐는가가 좀 더 나와봐야 이게 변칙 상속이냐 아니면 유산이라고 제가 표현 유산 예, 아니고요. 예, 예. 변칙 상속이냐 아니면 이게 뭐 원래 주인을 찾은 것이냐 지금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관계입니다. 송기인 신부 하면 부산에서 흔히 말하는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알려져 있죠. 사실은 대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 평가하기에 좌파 운동권들 속에서 노무현 뭐 문재인 거기하고는 굉장히 친합니다. 예. 예. 저도 뭐 만나본 적도 있고요. 예, 저 부산 지역에서 특히 미치는 영향이 한 80년대, 90년대에 굉장히 영향력이 컸다고 하죠. 노무현, 문재인 두 변호사가 법무법인 부산에서 사실 일을 할 때도 예. 함께 노동이나 민주화 관련된 여러 활동을 공동 활동을 하면서 일정한 정신적 멘토 역할을 하기도 했고 노무현 집권 때, 문재인 집권 때 항상 송기인 신부 모습이 자주 드러났는데 그 송기인 신부 별장이 문다혜 씨에게 넘어갔다. 근데 지금 이제 원래 문재인의 재산이었을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원래 문재인 거였는데 그게 제자리를 찾았다. 그것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근저 그 가능성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저게 왜냐면요. 송기인 신부가 뭔가 이렇게 뭐 제가 아는 송기인 신부는 재산을 저렇게 가지고 뭐 이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이 동원에 관계되는 그 신부이기도 하고요. 노무현 그 전 대통령 때도 저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박연차 회장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래서 참 송기인 신부가 저걸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제가 이번에 신기했고요. 예. 그다음 그게 문다해로 넘어갔다라는 것도 참 신기한 대목이에요. 굳이 문다해로 넘기지 않아도 문재인 가족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집처럼 썼거든요. 제주도 갈 때. 네네. 흔히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갈 때 아는 사람 지인의 그 집을 쓰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였는데 명의를 이전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이 별장에는 문다혜 씨가 근저당 설정도 없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근저당 없이 설정을 했다. 그러면 현금으로 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났는지 그것도 조금 지금 검찰 수사가 예. 이게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문다혜 관련 수사는 정말 많이 공개가 되고 있어요. 예.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작품이거든요, 사실은. 지난 한 4개월 동안 이게 굉장히 많이 공개가 돼서 많이 알게 됐는데 그래도 충분하지 않는 부분은 저런 겁니다. 과연 동거래가 있었는지 지금 계좌 추적을 해서 발견을 했을 거거든요, 검찰이. 그 전혀 그게 근저당이 없었다면은 이제 다 이 일목 그 돈을 받았다는 건데 예. 만약 현금이 갔다면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 김정숙은
친구에게 돈을 5천만 원을 보따리를 싸서 갖다 주고 이렇거든요, 지금. 네. 요즘 5천만 원이 무슨 대단하게 많지 않습니다. 5만 원으로 하면요, 이 봉투로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보따리 하니까 무슨 대단해 보이는데 5만 원권이 나오고 난 다음에 5천만 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3억 원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 금액이. 보따리로 이 동네는 들고 다니는구나, 5만 원으로. 그렇다면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그 앵커님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그 소위 특활비 이야기거든요. 이 특활비가 빼돌려졌다면 저런 식으로 빼돌려집니다. 이 뭐 국회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현금으로 빼돌려야 되거든요. 관봉권으로. 빼돌린다. 뭐 어쨌든 그렇게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송기인의 관계는 뭐 돈의 계산이 가족 같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돈이 이제 지금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됐고, 사실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이 별장을 사용하는데 구매했을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금의 결국은 출처는 이제 전주지검의 과제로 남아 있네요. 예. 그걸 놔두고요. 자, 앞서 얘기했던 그 부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다혜의 계좌에 5천만 원이 송금돼 있었다. 그게 김정숙의 친구 A씨라고 하죠. 그냥 A씨라고 하시죠. 김정숙의 친구 A씨가 보낸 돈이었다. 그것도 A씨 계좌에서 문다혜의 계좌로 간 게 아니라 무통장 입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넣었다는 건데 그 현금이 바로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고 그러죠. 이 김정숙의 친구한테. 그리고 보낸 사람 명의, 무통장 입금하면서 보낸 사람 명의에 땡땡땡, 이 땡땡땡은 이 김정숙의 친구 이름입니다. 땡땡땡 하고 뒤에 또 김정숙이란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도 붙이고 뒤에 실제로는 김정숙이 보낸 것이다. 이런 것처럼 표기를 이해할 수 있게끔 표기를 한 것인데, 자, 이 무통장 입금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일단 청와대에서 돈이 5천만 원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나갔다. 그렇다면 그 돈이 청와대에서 나갔다. 그러니까 밖에서 어디 제3자한테 받아 나간 것도 아니고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나갔다는 문제도 좀 의심스럽고요. 이 돈이 왜 친구를 통해서 건네졌는가? 이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이거 3개월 전쯤에 네. 소위 금감원의 그 금융거기에 포착이 돼서 예, 전주지검으로 넘어갔던 것이거든요. 수사 의뢰가 됐던 것이거든요. 예. 5천만 원 이상의 거래는 일단 기본적으로 포착됩니다. 예. 그 중에서 이상한 것만 이제 이 의뢰가 되는 것이고 확인되는 것이어서 예. 전주지검에서 그 당시에 일부가 발표가 됐어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 돈이 뭐 보따리를 사서 보내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특활비 아니냐라는 이야기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왜 보냈는지가 의문인 거죠. 그다음 이 친구의 실수가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그 뒤에 관로에 김정숙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요. 네. 그 실수로 보이는데 포착이 된 것이죠. 네. 이런 식의 거래가 김정숙의 친구를 통한 거래, 청와대 당시 직원과 문다혜의 거래, 이 청와대를 출입을 해보거나 청와대에 근무를 해본 사람들은 대충 압니다. 이게 경호원이나 또 제2부속실 직원을 통해서 돈 거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300만 원을 빌렸다라는 게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예요. 이 대통령의 딸이 자기를 경호하고 있는 직원과 또는 제2부속실 이 직원과 돈 뭐 100만 원, 300만 원을 없어서 빌렸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이런 거래는 잘 없습니다. 이상한 거래예요. 그래서 이 돈들이 특활비 아니냐 또는 뭐 이상한 형태의 이 문재인 부부와 문다혜의 관계는 이상한 형태가 되어 있다. 그 출발은 문다혜 가족이 굉장히 빚에 시달렸다. 그 서모 씨가 게임 업체에 있으면서 상당한 빚을 졌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수십억 대예요. 그런 빚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부부가 계속 이 결혼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왔다. 그게 지원비가 딱 끊겼다. 이 서 씨가 타이스타제에 취업하는 그 순간 끊긴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이제 조국 임종석을 소환한 것은 이겁니다. 이 이상직에게 중진공 이사장을 줄 때 이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미 문재인은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고 이상직은 중진공 이사장을 받으면서
이상직으로서는 엄청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 대가를 어떤 형태로 지급할 것인가가 다 얘기가 됐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 문재인이 이상직에게 이 중진국 이사장 자리를 주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이상직이 무슨 대단한 민주당의 큰 뭐 인물이고 거물도 아닌데요. 문재인의 뭐 당선에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관계입니다. 그 전에는 그 단지 이스타항공이라고 하는 그 사업을 굉장히 확장하는 과정이었고 이번에도 드러났는데 이상직은 2002년에 그 주가 조작 의혹으로도 실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대해서 인사 검증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가 됐는데도 중진국 이사장에 임명한 것은 임명할 당시에 이미 이 문재인의 계산은 다 나와 있었다. 이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저는 솔직히 임종석과 조국은 알고만 있었을 것이다. 이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은 조국 밑에 있는 그 소위 행정관, 그 신모 씨죠. 네. 지금 조국 그 당의 국장을 맡고 있어요. 네네. 이 사람이 키맨일 것이다. 이 작품을 일을 하고 이 문재인 정권 때에 이런 비리 관련되는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조국이 잘 몰라요. 비리 관련해서는요. 이 학교에만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패싱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저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요. 그거 지금 조국 임종석을 중앙지검에 소환해야 합니다. 조국 임종석을 소환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문재인까지 안 가면요. 이것도 조국 임종석은 그냥 보고만 받고 알고 있는 중간 단계였을 것이다. 일을 작품은 그 밑에서 다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문재인이 이건 내한테 다 넘겨라 이렇게 됐을 거다. 아, 그래요? 예. 뒤에 가서 한번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다혜 계좌에 또 석연찮은 문칫돈, 더 큰 문칫돈이 또 있었죠. 앞서 이야기를 좀 간단히 드렸었는데요. 문재인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을 펴낸 출판사 한 곳에서 다혜 씨 계좌에 2억 5천만 원을 송금한 그 단서를 포착을 했고 전주지검이 출판사 관계자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출판사 관계자는 검찰에서 야 2억 5천만 원 왜 문다혜 계좌에 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출판사 관계자는 다혜 씨에게 디자인 편집 등의 참여 비용으로 2억을 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빌려줬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2억 5천만 원 중에 2억 원은 편집비 등의 그 비용으로 다혜한테 전달했고 5천만 원 빌려줬다. 이 금액도 엄청 크네요.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도 아니고 2억 5천 규모가 굉장히 큰데 다른 출판사, 즉 문재인의 책을 냈던 다른 출판사 관계자한테도 이 언론사에서 확인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A 출판사가 아니라 B 출판사. 당신 출판사에서는 문재인의 책에 출판했을 때 인세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인세는 문재인에게만 다 줬다. 편집비 뭐 다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다혜한테 준 바 없다. 그냥 인세는 다 문재인에게만 줬다. 그런데 유독 지금 확인된 특정 출판사의 경우에는 문다혜에게 별도로 2억 5천을 건넸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이 몇 권이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출판사를 해보셨으면 잘 아시죠. 네. 이 돈이 뭐 얼마만큼 상당한 금액 중에서 일부가 지금 간 건지 거의 전체가 간 건지 모르겠는데 이 문다혜는 이런 형태의 기획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서 자기가 수익을 올립니다. 거기 그 강아지 달력도 그랬고요. 문다혜가 기획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올렸죠. 참 재밌는 게 2억을 주고 또 5천만 원은 빌려줬다라고 그래요. 이게 출판사 측에서는 자기 지금 세무도 걸릴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계산됐지 않겠느냐라는 걸 보입니다. 그냥 5천만 원은 큰 게 아니잖아요. 이 2억이라는 것을 보면 그냥 2억 5천을 기획비로 주면 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5천만 원을 빌려줬다라고 해요. 아마 이 책이 팔린 전체의 매출에서 지금 이 세무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부부가 문다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 생활비나 가전 방법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다라는 건 지금 입증이 되는 거죠. 그 과정들이죠 이게. 그 문다혜는
이혼하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 와서 생활했거든요. 네. 그다음 한동안 양산 그 사저에 와서 같이 생활을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달력도 만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 자기 부모에 대해서도 많은 소식을 SNS에 알리기도 했죠. 사진이나 이런 것들요. 자, 다이에스 계좌에 뭉칫돈이 나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돈의 자금의 출처 문제가 하나가 생겼고요. 또 하나는 증여세 등 지금 탈루 관련된 부분도 제기될 수 있다고. 당연하죠. 예. 예. 그 부분을 아마 지금 제가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네. 전주지검에서는 이게 그 증여 부분, 편법 증여 부분으로 편법 증여. 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건도 그렇고 지금 뭐 다 네. 모든 부분이요. 그 제주도 그 별장 별장도? 부분도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조금 더 들어가 봐야 알겠고요. 더 들어 나와야 알겠고 편법인 부분이 그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문재인 부부가 지금 소위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지낸 사람 그 자식 부분에서요. 네.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네. 자식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빼고는요. 이게 다 논란이 됐어요. 뭐 노무현, 문재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픈 손가락이라고 보고 계속 이런 식의 거래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모 씨의 특혜 채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재인에 대한 직접 뇌물로 적용하는 것도 문재인이 계속 이 계좌 추적을 했기 때문에 검찰은 다 들여다 본 거거든요. 문재인 부부가 계속 돈을 주다가 2억 2,300만 원이 왜 나왔느냐. 이게 타이스타 제스에 딱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거래가 끊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만한 금액은 대가성의 뇌물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논리거든요. 이제 이상직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의 특혜, 그다음 이상직이 그다음 뭔가 대가를 주는 이 타이스타 제스에 통해서요. 이 전무로 채용이 돼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는 일만 검찰의 몫으로 남아 있죠. 당연히 지금 문재인은 많은 계산을 할 겁니다. 이게 곽상도의 그 50억 클럽에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자식 부분에 있어서 자식이 지금 성인이라는 거죠. 자식이 자기가 경제 활동을 하고 독립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자기 능력으로 그 대장동으로부터 50억을 받았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 공동체 이야기도 나오고 공모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논리도 지금 나오거든요. 공모. 부자 간에 공모해서 50억을 받은 것이다, 대장동에. 예. 자, 이것도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상식적으로 보면 문재인과 문다혜가 공모해서 이 타이스타 제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다. 그걸 법적으로 하면 공동정범이 되는데요. 그렇죠. 공모한 것이 될 것이다. 네. 검찰로서는 지금 문재인 뇌물로 딱 가져간 것은 증거에 자신이 있다. 또 문재인으로 이거 확실하게 하는 것이 지금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순탄하다. 이 재판 진행도 순탄하다라고 검찰의 전략은 본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진행이 되면 수정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뇌물에 관한된 것은요. 문재인 개인의 뇌물이 되면 뇌물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이건 10년 이상입니다. 뭐 중형 중에 중형입니다. 구속입니다. 이게 지금 뭐 문재인을 소환할 거냐 소환하지 않을 거냐 아닙니다. 뇌물 혐의는 소환입니다. 무조건. 이 검찰이 뇌물 혐의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소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건 구속입니다. 다른 일이 없다면요. 문재인에 대해서 뇌물을 딱 특정할 수 있다면 지금 사실은 문다혜, 김정숙 다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네. 큰 의미 없는 겁니다. 조국, 임종석 다 큰 의미 없는 겁니다. 문재인 뇌물에 걸려서 그 줄줄이 이제 엮이게 되면 다 직권남용으로 그냥 자동으로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검찰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다른 면에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사건 오늘 좀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하면서 지금 문재인 일가 전주지검에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문다혜 씨의 주거지와 별장, 사무실 압수수색한 거에 대해서 윤건영 등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들 또 전직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나섰어요. 37명이라고 했나요? 어제 기자회견도 했고 윤건영 의원이 그 전에 또는 기자회견에 이런 얘기했어요. 치졸한 정치 보복이다. 결국 그 칼에 스스로 당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자, 뒤돌아 한번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7년 전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뭘 했습니까? 모든 부처 그리고 하물며 국정원까지 적폐청산 TF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모든 부처에서 샅샅이 먼지털이를 해서 박근혜 정부 관계자 또는 국정원 관계자, 기무사 관계자 이런 사람들 속속들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죠.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 일했던 당사자들 그리고 민간인 단체에서 일부 탄핵 문제에 반대했던 인사들까지 해서 수백 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인사 명단을 일일이 사건별로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2019년인가 2020년에. 그때 뭐 확인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민간인은 더 많았고요. 그때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200명 가까이가 지금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수사 대상은 1000명이 넘었고요. 수사를 받은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5명 정도였죠. 그중에 수사 중에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죠. 기무사 사령관이었던 분도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었는데 그 프레임, 즉 적폐청산 프레임,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200여 명 이상을 수백 명의 인사를 뭐 수사만이 아니라 아예 구속을 시켰고 두 전직 대통령을 그 프레임으로 또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문재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돈 거래라든가 특혜 채용이라든가 월성 원전 조작이라든가 USB 문제라든가 뭐 이런 국가 조작, 정부의 통계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빗대어 보면 나올 수 있는 얘기인가요? 박지원, 임종석, 조국, 지금 윤건영 모두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박지원이 핵심이에요. 네. 윤 대통령이 은혜를 입었는데 문재인에게 은혜를 지금 이 배신으로 갚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핵심일 겁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정치 보복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거죠. 그 압박의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고등학교 동창회 뭐 계좌를 털었다. 손자의 뭐 아이패드를 털었다. 예, 그 얘기도 나왔죠. 손자의 아이패드가 이것과 관계 없으면 검찰이 그걸 뭐하러 들고 갑니까? 예. 그 부모라는 게 그 애를 키우면서 그 아이패드를 같이 쓰기도 하거든요. 네. 검찰이 무슨 뭐 물건 옮기는데 들여다보는 거 볼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뭐하러 그 필요 없는 걸 들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들고 가는 것이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전부 잘 보시면요. 전부 모른답니다. 인사 검증을 하고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은 민정수석실 관할입니다. 네.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관리 모든 것은 민정수석실 관할입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이 몰랐다라고 해요. 전부 뭘 겨냥하고 있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재인을 과연 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을 깨놓고 이야기할 건 해야 합니다. 자꾸 먼지털이식 수사 하는데요.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수사는 먼지털이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계속되는 이야기인데요. 먼지도 털어야죠. 그리고 특수부 수사가 과잉이다라고 하는 거, 특수부 수사 좀 과잉 아니면요 절대 수사 안 됩니다. 네. 검사가 죽습니다. 이건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기자들도요 삼성이나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합니다만 청와대를 취재한다, 비리를 취재한다. 기자 자기 사표 낼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무슨 먼지 털이고 뭐 과잉 수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 있는 놈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은요 과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과잉 중에서 알맹이가 얼마만큼 있느냐 합니다. 이건 깨놓고 분명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우리 보수파에서 지난 2년 동안 왜 이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안 됐느냐.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좀 그래도 되고 조국은 제대로 처벌이 되는데 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맞물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할 이야기는 이제 다 해야 됩니다. 이원석이니 송경호니 다 이 문재인 수사 가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도 정리하자라는 게 지난해 말부터의 계속 이야기였어요. 네. 이게 김건희 여사 수사 부분은 청와대와 부딪히고요. 네. 문재인 수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았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성공은 안 됩니다.
이건 전제 조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유는요, 법치와 공정입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좋으니까 법치 공정만 제대로 해라. 문의조 심판 제대로 해라. 여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지금 왜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보수도 고개를 돌리느냐. 한동훈과 뭐 갈등을 빚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한동훈과 갈등은요, 내일이라도 윤 대통령이 한동훈 불러서 등 한번 때려주면요, 또 넘어가는 겁니다.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요, 언제나 그 열려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문의조 심판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이 심판을 제대로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서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많은 인간관계가 있을 겁니다. 없을 수 없죠. 네, 그 부분을 뛰어넘어야 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가 전주지검장으로 간 게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야, 이 수사 제대로 해보자라고 한다 해서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밑에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을 시켜서 증거를 내놓아야 되거든요. 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문다혜에 대한 수사 하나는 야무지게 한 거예요. 이게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게 5월부터 이창수가 중앙지검장이 발탁되면서 이 사건들이 터져 나옵니다. 언론에 흘리죠. 그래서 제대로 된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이 테이블 위에 다 올라온 겁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지금 쫙 올라와 있는 겁니다. 수사가 많이 진행된 것, 적게 진행된 것들 다 있는 거죠. 답은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겁니다. 지금 이것만으로도 뇌물 혐의로 걸렸어요. 그런데 더 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송철호 선거 공작을 했어요. 그러네요. 그게 가장 중대한 사건이죠. 이거 어떻게 사실은. 할 겁니까? 예. 그 외에 제가 뭐 많이 말씀하시는데 있습니다. 이제 이거 시작입니다. 끝장을 봐야 됩니다. 이거 끝장을 보지 않으면요, 윤석열 정부는 성공으로 가는 이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받기 어렵다. 그럼요. 이게 네. 전제 조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 관련된 문제에 대한 사법적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서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어렵다. 평가받기 어렵다. 사실은 한마디 출발 더 자체가 첨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 하고 나면 감옥에 가거나 뭐 조사받으러 가는 게 순서가 되어 있는, 이게 끝나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의 숙명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끝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가요, 30년, 40년 쌓여온 문제가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이 정치 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된 이 청산이 없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청산하는 걸로 이제는 앞으로 대통령의 이런 불행, 이런 것들은 없으려면 여기서는 끝내야 한다. 이건 윤석열 정부의 숙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자, 문다혜 씨 관련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문다혜 씨가 주거지와 지금 별장 압수수색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트위터에 글을 올렸었죠.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이런 글을 썼는데요. 자, 무심코 던진 돌에 마치 자신이 맞은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개구리. 앞서 문재인은 자신에게 다 넘겨라, 아버지에게 다 넘겨라, 이런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 돌, 던지는 돌은 누구이고 이 돌을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맞았을까? 이것은 한탄의 방향은 어디인지, 그것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문다혜가 SNS를 많이 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문 대통령이 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기 저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기획사인데. 저게 지금 문재인 부부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문다혜가 이 돌을, 자기가 이거 개구리 맞아 죽는다 이 소리거든요. 소위 이 뭐라 그럽니까? 큰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졌다 이 이야기거든요. 물론 방향은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 정치 보복이다 이 이야기죠. 근데 문재인이 보기에요. 이 지금 문다혜의 저 말이 조국 임종석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 아빠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그 돌을 윤 대통령이 돌을 던지면 던질 만한 일이 있어서 던졌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다혜가 나이가 30몇 살인가 이래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하면요. 문다혜가 자기 행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문재인도 알고 다 알잖아요. 보면요. 이게 아들 그 부분은 그 미술하는 뭐 그 이외에는 큰 논란은 없었어요. 네. 이게 지금 아들은 또 무슨 SNS 하지도 않아요. 그때 이외에는. 이게 문준용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이게 대통령의 자녀들이 지난 30년 동안요. 대통령의 자녀들이 제가 이 퉁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일을 하다가도 안 해요. 좀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대통령의 자녀들과 제가 만나서 식사를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 모임도 있어요. 그래요? 문재인 그 가족들하고요? 아니 이 가족은 아니고요. 다른 그 가족? 전 가족들. 예. 그 자기들 모임도 있어요. 예. 가족들 일부 보는데 자기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문다혜가 자기가 일을 잘못해서 부끄러워하고 자기 부모한테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한테 미안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런 말을 할 때입니까? 제가 30 넘은 사람이어서 이 말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83년생이라고 또 누가 찾아주셨네요. 어우 나이 많네요. 문다희 84년생. 옛날 어릴 때의 문다희의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30 몇 살로 지금 하시면 벌써 시간이 흐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철이 없는 거죠. 지금 이런 말을 하면요. 자기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지금 가족에. 네. 제가 보니까 자기 아빠에게 모두 다 떠넘기고 있어요. 하기야 자기 아빠가 이 정리해 줬을 겁니다. 이 건과 김정수 건은 내가 안고 간다. 이건 뭐 누가 나서서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상직에 대해서 이 과정만 했을 겁니다. 다들요. 이 문재인이 뭐 직접 그 행정관에게 지시하고 행정관이 보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옆에 문정수석 비서실장 배석한 거죠. 흔히 청와대에서 그렇게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상직으로 가라. 그다음 나머지 건은 전부 거래는 이 직접 거래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종석과 조국이 세세하게 다 모른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말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책임은 져야 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